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경영의 신들에게 배우는 신의 한 수,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이란 책입니다. 제목 참 마음에 들어요. 현대전자를 설립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방문한 정주영은요, 투자를 거절한 잭 웰치에게 팔씨름으로 단판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잭 웰치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팔씨름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받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정주영 씨. 대단하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CEO들은 물론 이 책을 봐야 되고요. CEO가 아니더라도 저는 인생이 CEO가 아닌가. 자기 삶을 개척하고 사업하고 자기를 파는 거잖아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또 산업체를 경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책을 권합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라는 얘기로 에필로그가 시작이 되는데요.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걸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겠고요. 독일의 시인 괴테도 꿈을 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 첫 발을 내디디는 젊은이들은 대개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일을 찾아서 독립할 것인가. 통계를 보면 신입사원 10명 중에 3명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대요. 대학 졸업자 60% 이상이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창업자 중에서 70%가 1년 안에 문을 닫고요. 90%가 3년 안에 업종을 바꾸거나 망합니다. 그럼 저는 학원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으니까 저 잘하고 있네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까닭입니다. 시중에 서점가를 뒤덮은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스페인어에 가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요, 강력한 욕구라 그래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성취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나스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가나스가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꿈이고요. 남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쉽게 행하는 것, 그것이 재능이다. 자신의 재능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게 바로 당신의 달란트이자 업이다. 좋네요. 이 필자는요, 이채윤이라는 분이신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전문 작가십니다.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서 문단에 데뷔했고요. 문학과 창작에 소설이 당선된 후부터 전업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소설, 역사, 신화, 종교, 경제, 경영, 자기계발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글을 써내면서 전방위 작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 많이 쓰셨네요. 삼성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 유명하잖아요. 안철수의 서재. 중국 400년의 정신. 또 대조선, 주몽, 대조영, 기황후 이런 책들을 쓰셨네요. 자, 이 필자는요. 자주 만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아직 꿈을 찾지 못했어요. 꿈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꿈을 찾나요? 사업하는 게 꿈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자신의 꿈을 이룬 이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자에게 질문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거나 지역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대요. 한마디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자신의 꿈부터 찾으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간절함. 무엇이 간절한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 뭔가를 보는 거죠. 자, 소년 정주행의 경우를 볼까요? 정주행은 소년 시절 가난한 농촌 생활에 치러서 무려 4번이나 가출을 시도했대요. 집을 떠나면 굶주림과 제대로 된 잠자리조차 없는 고난한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사랑하는 가족과 안온한 집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는 번번이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야만 했지만 가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년 정주행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세끼 밥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농사꾼으로 살기 싫었을 뿐입니다. 그 시대 우리 농민들의 가난은 그야말로 초근 목피의 시절이었거든요. 정주영은 일제 압제기가 가장 혹독한 시기인 강원도 산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밖에 모르고 농사가 최고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요, 장남인 정주영에게 농사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을 배우며 도와야 했고요. 학교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자유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정주영이 보기에 농사는 미래가 내다 보이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가진 농토는 손바닥만 하고 농사 짓는 방법은 원시적이어서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행히 풍년이 든다 해도 간신히 1년 양식이 될까 말까였대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왔다 하면 홍수가 나고 다 망치고 조금만 가물어도 또 망치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하는 농사일이 싫었습니다. 자,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소년 정주영은요, 집을 떠나서 도매지로 나갈 결심을 굳힙니다. 소년 정주영이 16살 어린 나이로 가난한 농촌을 떠나는 게 가장 큰 계기가 된 건요,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흙이라는 소설 때문이었대요. 정주영은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동아일보를 배달해 보는 이장네 집으로 매일 2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흙을 읽으면서 도시 생활에 대한 꿈을 키웠고요. 책의 주인공처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출했습니다. 정주영의 자서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향과 농사일에 불만을 품은 나를 그때 더더욱 부추긴 것은 동네 이장댁에 유일하게 배달되어 온 동아일보였다. 그를 읽을 줄 아는 동네 어른들이 한 바퀴 다 돌려보고 난 동아일보를 맨 꼬레비로 빼놓지 않고 얻어보고는 했는데 그것이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농촌에서 갖는 내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나는 그때 신문 연재 소설이 작가가 꾸며 쓰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실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고 마두의 향불도 흙도 전부 사실로 믿었을 정도로 어리숙하고 순진했다. 흙의 주인공 허숭 변호사의 감동에서 나도 도회지로 나가 막노동이라도 돈을 벌어 고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쳐 허숭 같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꿨다. 비록 정주영이 변호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는요, 서울에서 점원 생활을 하면서 법제통신이라든가 육법점서 이런 법학책을 독학한 적이 있대요. 물론 뭐 딱박했지만 하지만 그때 습득한 법률 지식은 정주영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히 법률 고문을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키워나갔던 거죠. 정주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인천 부두에서 부두 노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배를 보고 이런 보보를 가슴에 아로새겼대요.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내 손으로 저것보다 더 큰 커다란 배를 만들어야겠다. 야, 그때부터 조선을 생각했네요. 정주영이 비로소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거죠. 그 후에 그 꿈은 더 강렬하게 의식을 재배해서 점점 구체화돼서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두노동과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 쌀가게 점원으로 시작해서 하면 된다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또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으로 현대그룹을 이제 창업하게 이르죠. 그 책이 여기 뭐 이 정주영의 자서전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CEO들의 성공 사례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는 아니고요.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 제가 에피소드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